우리가 알고 있는 진화론의 배신? 모든 생명체들이 존재하는 근본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등장하는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으시죠? 바로 창조론과 진화론입니다. 그중 다윈의 진화론의 세계관은 지역, 문화, 종교를 넘어 널리 받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진화론에 대해 물어보거나 질문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음을 알게 되는데요. 우리가 가장 흔히 가지고 있는 상식은 원숭이 침팬지와 사람의 조상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침팬지는 사람이 되려면 얼마나 진화를 해야 되는 걸까? 이것은 진화론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에서 비롯된 대표적인 질문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진화론에 대한 오해와 왜곡된 사실들을 알아보며 침팬지가 왜 사람이 될 수 없는지를 하나하나 밝혀보겠습니다. 진화론이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하면 진화론이란 예를 들어 기린의 목이 긴 것은 높이 있는 먹이를 먹으려고 발전, 진화해 온 거야 라는 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것은 다윈이 주장한 종의 기원에서 의미하는 진화론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용불용설 또는 라마르크주의라고 불리는 것이 어울리는데, 라마르크는 동물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특정 형질을 발달시키고 이 형질이 자손에게 이어진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럴까요? 정답은 노입니다. 쉽게 말해 아빠가 평생 오른팔로 창 던지기를 해서 오른팔만 발달했다고 하더라도 그의 자식은 오른팔이 발달된 상태로 태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에서 주장한 것은 진화가 아니라 변이를 수반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자연 선택설을 제시하였습니다. 이것은 환경에 적합한 생물이 생존과 번식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기에 점차 우위 형질을 다음 세대로 퍼뜨렸다는 주장이죠. 예를 들어 기린이 목이 길어진 것은 용불용설처럼 높이 있는 먹이를 먹으려고 발달한 것이 아니라 높이 있는 아카시아 잎을 먹기 좋게 태어난 목이 긴 기린만이 먹이를 잘 먹을 수 있었기에 영양 상태가 좋았고 번식의 기회를 얻어 후손을 남겼습니다. 반대로 짧은 목을 가진 기린의 개체는 생존과 번식의 기회가 점차 줄어들어 지금의 목이 긴 기린만이 남은 것이죠. 다윈은 진화라는 말을 꺼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진화라는 말을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우리는 진화라는 용어를 성숙하고 완전한 상태로 발달해가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윈은 생명의 변화를 진화론이라고 명명하는 경우 생명이 진보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될 것을 염려했던 것입니다. 생명은 무목적적으로 주위 환경에 적응하고 변화하고 번성하는 것뿐이지 진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이론은 당시 식민지 개발에 열중하던 영국의 분위기와 정치적인 성향에 있던 철학자 허버트 스펜서에 의해서 진화론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사람들 역시 자신이 좀 더 나은 상태로 진화했다는 이 용어를 좋아하였고 그 진화의 최종 상태가 바로 자신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진화론을 사용하지 않았던 다윈도 종의 기원 6번째 개정판에서 진화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말았습니다. 다윈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진화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진화론을 순수히 받아들이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간은 이익이라는 목적으로 생물의 번식에 개입하지만 자연 선택의 주체로서의 자연은 어떠한 목적도 갖지 않습니다. 진화는 목적 없이 이루어져야 하죠. 하지만 이러한 진화론은 신이 자연의 손을 빌려 진화의 손을 댔다거나 자연이 뛰어난 존재의 탄생을 목표로 삼고 종을 발전시켰다는 것으로 착각하게 되기 쉽습니다. 자연은 그 자체로의 펼쳐진 환경일 뿐입니다. 우리들의 생물 공통조상인 루카를 생각해봅시다. 이 단세포 생물은 다른 단세포 생물을 낳았고 이 단세포 생물 중 한 개체에서 최초의 다세포 생물이 탄생했습니다. 또 이 다세포 생물들 중에서 최초의 척추동물이 등장했고 척추동물 중 일부에서 어류가 등장했고 수많은 어류가 가지를 뻗어나가며 바다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또 그 어류 가운데 한 가지에서 파충류와 양서류가 등장했고 그 파충류의 일부나 조류가 되고 포유류의 일부는 유인원이 되었습니다. 유인원 중 일부는 원숭이나 침팬지가 되어 살고 있고 다른 유인원의 일부는 나름의 방향을 가지고 진화하여 인류를 포함하는 영장류로 나아간 것이죠. 많은 생물들과 마찬가지로 인류도 그중 하나의 가지로 분화해 진화 과정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숭이가 사람이 되는 일도 사람이 원숭이가 되는 일도 없습니다. 각각의 종은 가지를 뻗어나가며 각자의 진화 과정을 밟을 것입니다. 진화론이란 명칭으로 인해 오늘날 많은 사람은 다윈이 우려한 대로 진화와 진보를 동일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인간을 진화의 단순한 변화가 아닌 진보로 인한 우월한 종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생물은 누가 더 진화했고 누가 덜 진화했는지가 아니라 모든 생물이 진화의 결과로 동등한 위치에 있을 것일 뿐 위도 아래도 없는 것입니다. 진화란 현재도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과정 속에 있으며 생물 단독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간 역시 다른 생물들과는 미시적으로 지배 관계라고 볼 수 있지만 거시적으로는 공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다른 생물들과의 함께라는 생명관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